최태원 회장 증인 신문을 언제 하겠다. 이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정했고, 그리고 그날은 다른 증인 신문 안 하고 최태원 회장만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증인들은 이제 그 하루에도 몇 명씩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 놓은 것을 볼 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그 중요한 증인인 이유가 바로 독대 현장에서,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했던 이야기들, 당시의 상황, 분위기, 또 혹시 안종범 전 수석이 중간에 끼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종합한다면 뇌물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거든요.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서 입증하기 위해서 네. 다시 재판부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검찰은 다 알고 한 거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런데 그런 조서를 그 기재된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그렇다면은 직접 말한 사람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뒤집어 볼 때 특검은 이미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확인 차원에서 부른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자리에 방청석으로 나갔어요, 변호사가. 네네. 근데 이제 뭐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위장이 아니고요. 똑같이 그 응모해가지고 약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변호사 운동회. 바지 안 달고 갔죠? 그때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그거 봐요, 약간 위장했네. 아니, 위장이 아니고요. 예. 갔더니 저보고 경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몰라서 예. 경찰이냐 뭐 이렇게 기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서 보긴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중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뭐 방송 용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뭐 빨갱이 변호사 맞다. 이렇게 웅성웅성 해가지고 예,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데 그 변호사가 네.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가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저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간 게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좀 밀어놓고 다 조율해가지고 어렵게 갔습니다. 예. 길게 못 보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기자로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재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이 기자 자신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자괴감이 안 들어요? 오늘 유독 부끄러운 날입니다. 예. 그럴 의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예. 2016년 2월 16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손수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성 어떤 그 금액 돈에 관한 문제를 가감없이 주고받았다.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과정이 재밌네요. 네.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서 그렇죠. 진술 조서를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한다. 그렇죠. 와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6일까지밖에 못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끌 겸 그렇죠. 네. 내용도 좀 확인할 겸 그런데 늑대 피하라도 호랑이 만난 꼴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독 SK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문제도 있었고 물론 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혹은 아주 가감 없이 증언을 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2015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사실 SK 내부에서는 회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어떤 그 이를테면 뭐 열정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흔적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갔을 때 교도관들은
재벌 회장들 중에서 제일 징역 잘 사는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런다면 최태원, 최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그 담백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전에 그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 이거를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SK 법무팀이라든가 SK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 어제 증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 근데 최 교수님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제대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 갑니까? 예, 최순실하고 친해집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두 사람만 방에 앉게 됩니다. 예.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전법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안종범 수석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과 수석한테 함께 들어야 하시죠. 한다. 그런데요. 규제 프리전법 아시죠? 그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한다고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요. 얘기 듣고 막 어떤 분들은 좀 격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거기서 있으면서 규제 다 없애야 된다. 다 빠트려 놓고 뭐 건질 것만 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뭘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적인 얘기는 모른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몰랐을 텐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탄핵까지 별로 간 거 동의를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뻔한 그래서- 얘기를 왜 하시나 지금 답답해갖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얼마 출연했냐 물어봤고요.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물어봤고 안종범 수석이 111억 원 출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출연해 준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최태원 회장 그때부터 본인의 이제 민원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예. 안종범 수석이 그걸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배석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연금을 얼마 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태원 회장한테. 예. 최태원 회장은 본인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리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재단이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한다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금액, 관련돼 예.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오고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해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뭐 최전에 적지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도 어떤 요구가 있다도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공매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정책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뭐 대가성이 막연하게나마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걸 잘해주면은 뭐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예.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예.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예.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 후에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일지적 그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를테면 뭐 열정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흔적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왔을 때 교도관들은
재벌 회장들 중에서 제일 징역 잘 사는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런다면 최태원, 최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담백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전에 그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SK 법무팀이라든가 SK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 어제 증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 근데 최 교수님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제대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 갑니까? 예, 최순실하고 친해집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지 않 하지 않습니다만 뭐 빨갱이 변호사 왔다. 아. 이렇게 웅성웅성 해가지고 네,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네.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가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저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간 게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좀 밀어놓고 다 조율해가지고 어렵게 갔습니다. 예. 길게 못 보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재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이 기자 자신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자괴감이 안 들어요? 오늘 유독 부끄러운 날입니다. 예. 그럴 의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예. 2016년 2월 16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손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성 어떤 그 금액 돈에 관한 문제를 가감없이 주고받았다.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과정이 재밌네요. 네.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서 그렇죠. 진술 조서를 참고인 진술 최태원 회장 증인 신문을 언제 하겠다. 어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정했고 그리고 그날은 다른 증인 신문 안 하고 최태원 회장만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증인들은 이제 그 하루에도 몇 명씩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 놓은 것을 볼 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그 중요한 증인인 이유가 바로 독대 현장에서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했던 이야기들 당시의 상황, 분위기 또 혹시 안종범 전 수석이 중간에 끼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종합한다면 뇌물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거든요.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서 입증하기 위해서 네. 다시 재판부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검찰은 다 알고 한 거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한다. 그렇죠. 와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6일까지밖에 못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끌 겸 그렇죠. 네. 내용도 좀 확인할 겸 그런데 늑대 피하라도 호랑이 만난 꼴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독 SK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문제도 있었고 물론 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혹은 아주 가감 없이 증언을 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2015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사실 SK 내부에서는 회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래서 진술을 했어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런데 그런 조서를 그 기재된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그렇다면은 직접 말한 사람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뒤집어 볼 때 특검은 이미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확인 차원에서 부른 거죠. 손소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자리에 방청석으로 나갔어요, 변호사가. 네네. 근데 이제 뭐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위장이 아니고요. 똑같이 그 응모해가지고 약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예.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변호사 운동회. 바지 안 달고 갔죠. 그때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그거 봐요. 약간 위장했네. 아니 위장이 아니고요. 예. 갔더니 저보고 경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몰라서 예. 경찰이냐 뭐 이렇게 기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어서 보긴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오. 뭐 방송 용어가 적합